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는 영원히 오를 것만 같더니 막상 탈출할 문을 열어주니 분위기가 묘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상하게 시장은 환호보다는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송파구 같은 금싸라기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부동산판에 숨겨진 설계도를 아주 쉽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배만 불리는 장치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뒷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파격 세일하는 걸 보신 적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집을 팔겠다고 계약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집 팔아서 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 기간 안에만 팔면 그 세금을 확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집주인들 입장석에서는 그야말로 탈출구가 열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잠깐 풀어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집을 파려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세입자를 억지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금을 감수하며 버티자니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묘수를 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산다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최대 2년은 주인이 직접 안 살아도 봐주겠다는 겁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거래의 길이 열린 건데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실제로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가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를 낀 급매물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금 마련이 조금 수월한 무주택자들이 지금이 기회인가 싶어 기웃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집값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2억 하던 아파트가 21억 5천이 되고 다시 21억으로 몸값을 낮춥니다. 마치 경매장처럼 먼저 팔기 위해 가격 경쟁이 붙은 거죠. 급매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온 집들이 하나둘 쌓여가는데 현장의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비단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만 세금 때문에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집 한 채 달랑 가진 1주택자들도 줄을 서서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유세라는 무서운 세금 때문입니다. 강남이나 송파 같은 고가주택은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1년에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인 경우도 있거든요.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돌지 않아 이 세금을 감당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팔고 있습니다. 세금 내려고 연금 깨고 집 판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상황이죠. 1주택자마저 항복을 선언하게 만드는 이 매물 폭ton이 과연 집값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이 수억 원씩 올랐는데 고작 몇 천만 원 떨어진 게 무슨 금매냐는 비판이죠. 반토막은 나야 진짜 하락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날선 반응도 많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며 길을 열어줬지만 은행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거든요. 결국 대출을 못 받는 서민들은 구경만 하고 현금이 두둑한 진짜 부자들만 저렴해진 매물을 쓸어 담는 쇼핑타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진짜 혜택은 누구의 지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시장의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다주택자 조이면 결국 세입자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내게 되면 그걸 월세나 전세금에 얹어서 세입자에게 떠넘길 거라는 논리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갈 테니 이사비로 1억 주어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 나오는 거죠. 집주인이 급해지니 세입자가 갑이 되는 기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마치 거대한 심리전 전당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최후의 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강력한 기구의 탄생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판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여러분의 계좌나 대출 정보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를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무언의 압박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게 감시사회지 자유시장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권력과 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합니다. 정부의 신호가 얼마나 일관되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오르겠지라는 기대가 살아있는 한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끝까지 보유세를 강화하고 불법을 감시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동물도 서식지가 불안하면 번식을 포기하듯 우리 청년들이 주거 불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과연 부동산 감독원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